60세 이상이라면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단백질이 위에서 녹고 장을 지나며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올라와도 몸속에서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며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점막이 얇아집니다. 위는 예전처럼 단백질을 잘게 쪼개지 못하고 장은 그 조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피로 가지 못해 근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흡수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등과 만나야 비로소 문이 열리고 근육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 노화영양연구팀은 70세 이상 남녀 42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3% 줄었고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2% 늘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승패를 가른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백질을 잘못 먹고 있지 않은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영양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섭취합니다. 그러나 흡수율을 고려하면 실제 몸에 남는 단백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즉, 매일 닭가슴살을 먹어도 근육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바꾸면 단 2주 만에 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지만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커피와 함께 쉐이크를 마시고 점심에는 짜게 드시더군요. 커피의 카페인과 소금의 나트륨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분께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유산균 조합식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흔들립니다.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줘야 흡수됩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합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에게 꼭 맞는 5가지 흡수, 촉진 조합과 단백질을 망치는 4가지 조합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 조합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근육 회복 스위치를 켜는 비밀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이름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함께 건강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몸속 단백질이 진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지켜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열쇠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문이 잠겨버립니다. 서울의대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단백질량을 섭취하면서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39%더 증가했습니다. 즉,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은 몸 밖으로 흘러가고 함께 있으면 단백질 흡수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 되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15분만 햇빛을 받아도 충분했지만 70세 이후에는 같은 시간 노출해도 생성량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결핍이 심각해집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간과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햇빛 부족 플르 대사 저하과 단백질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식사와 햇빛을 함께 먹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단백질 쉐이크나 계란을 드신 후에 10분간 햇빛을 쬐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혈액 속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근육 세포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죠.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D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음식에는 천연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집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두부 조합을 챙겨보세요. 이 조합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한 번에 들어있어 근육을 깨우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의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히 근육 약화뿐 아니라 우울증과 피로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근육이 약한 노인은 기분도 가라앉고 기운도 없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의 결합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밝히는 처방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들은 대부분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노년기처럼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몸의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오히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젊은 사람에게 보조 열쇠라면 노인에게는 주요 열쇠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백질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햇빛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가?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흡수력을 2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의 햇빛, 그리고 노른자 하나에 비타민 D가 그 흡수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다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한번 쬐어보세요. 그 빛이 바로 근육으로 향하는 문을 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 칼슘은 뼈라고 나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근육이 강하려면 뼈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움직입니다. 즉, 뼈가 단단해야 단백질이 만든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단백질은 반드시 칼슘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화대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칼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37% 더 빨랐습니다. 칼슘이 단백질 합성을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와도 칼슘이 없으면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근육 속으로 단백질을 들여보내는 열쇠. 그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칼슘이 급속히 빠져나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5년간 뼈의 칼슘이 약 30%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백질만 보충하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몸은 단백질을 대사시키기 위해 산성을 띠는데 그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칼슘을 끌어다 쓰는 것이죠. 결국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백질 플러스 칼슘을 같은 끼니에 넣는 것.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 한 컵과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시금치 무침, 그리고 저녁에는 두부조림과 우유 한 잔. 이렇게만 해도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유의 칼슘이 계란의 단백질을, 멸치의 미네랄이 두부의 아미노산을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노년의학센터는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플러스 칼슘 식단을 8주간 유지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는 속도가 평균 17% 빨라지고 허벅지 둘레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낙상 위험이 35%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 수축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칼슘이 근육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이죠. 일부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박합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칼슘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칼슘이 없으면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먹을 때 칼슘을 함께 챙기고 있나? 혹시 단백질 쉐이크만으로 하루를 때우고 있지 않나? 노인에게 단백질 쉐이크는 유용하지만 칼슘 없는 쉐이크는 반쪽짜리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권합니다. 쉐이크를 마신 후 우유나 두유 한 모금을 더하세요. 그 한 모금이 근육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됩니다. 즉, 단백질 플러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삼각형처럼 맞물릴 때 근육은 폭발적으로 회복합니다. 이걸 황금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리죠.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 500mg 이하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은 균형으로 움직이니까요. 단백질은 엔진이고 칼슘은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둘이 함께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두유 한 잔을 추가해보세요. 작은 한 잔이 내일의 보행력과 자신감을 바꿀 것입니다. 근육은 입이 아니라 장창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하면 놀라시겠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장이 나쁘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결국 장 건강, LH 근육 흡수력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합이 바로 단백질 플러스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단백질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은 장내의 pH를 조절해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즉, 유산균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향하는 길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청소부인 셈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을 매일 섭취한 70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높았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장내 세균 균형이 잡히자 단백질이 빠짐없이 흡수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장 건강을 회복하면 근육이 산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하루에 2번씩 챙기셨지만 피로감이 계속 심하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장내 유익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께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한 컵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단백질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요즘은 소화가 잘 돼요. 기운이 돌아요. 단백질 흡수는 입이 아니라 장 속 미생물이 좌우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산균이 단백질 흡수에 가장 좋을까요?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 플란타룸입니다. 이 균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극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균주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 락티스 역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균주는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하므로 복합 유산균 형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단백질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침 식사 후 단백질 음료나 계란, 두부를 드신 직후에 요구르트나 발효유를 함께 드세요. 이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유산균은 또한 장에서 비타민 B군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6, B1B는 단백질 대사를 돕는 필수 영양소죠. 즉, 유산균은 단백질의 보조 엔진을 함께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활기를 찾고 피로가 줄며 근육이 잘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단기간 연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2, 3일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주 이상 꾸준히 먹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즉, 당이 실험에서는 결과가 약해 보일 뿐 실제 임상에서는 꾸준한 섭취가 근육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유산균은 함께 챙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엔진, 유산균은 연료를 정제하는 필터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필터가 막히면 제 기능을 못하듯 유산균이 없으면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보세요. 계란과 두유를 드신 뒤 작은 요구르트 한 컵, 그 한 컵이 내일의 체력과 면역력을 바꿉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근육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유산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몸속에서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바꿔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염증과 대사 둔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속 세포가 염증에 잠식되어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이때 그 염증을 잠재우고 근육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지방이 아닙니다.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대사 신호물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DHA와 EPA는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도록 돕는 운반 효소를 활성화시켜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오메가3는 단백질의 가속 페달입니다. 단백질이 연료라면
오메가3는 그 연료를 태워 근육으로 바꿔주는 불꽃이죠. 하버드대 노화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70세 이상 그룹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57%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 내 염증 지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단백질 합성뿐 아니라 단백질 파괴 억제에도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늘 단백질을 만들고 또 일부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파괴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메가3는 이 과정을 늦춰주어 근육이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오메가3는 근육의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조절하는 듀오라고 불립니다. 이 조합의 실제 효과는 환자들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단백질 음료를 챙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팔의 힘이 약하다고 하셨죠. 식단을 살펴보니 생선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께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저녁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팔 근육이 눈에 띄게 탄탄해졌고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 CRP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잡동사니 같던 몸이 이제는 다시 엔진처럼 느껴집니다. 이 변화에는 명확한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세포 속 mTOR 단백질 합성 경로를 자극합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단백질이 근육 섬유로 변하는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에 좋은 기름이지 근육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 영양의학회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합성 촉진, 염증 완화, 단백질 대사 개선의 핵심 요소다. 즉,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름이 아니라 활성제로서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EPA pulse DHA의 기준으로 약 1000ml입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고 식물성으로는 들기름과 아마씨유가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샐러드나 밥 위에 한 숟가락 뿌리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때 공복에 복용하지 말 것. 기름 성분이므로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혈액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힘, 오메가3는 그 근육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이 멈춥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 반찬 옆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움직임과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한 컵.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근육을 망치는 조용한 덫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커피속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지만 동시에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효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먹었는데도 흡수하지 못한 단백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식이대사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와 커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과 단백질 섭취 후 30분 뒤 커피를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는 근육 합성률이 31% 낮았고 피로감과 위불편감 호소가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30분 뒤 커피를 마신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정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커피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대가 문제였던 겁니다. 카페인은 또 하나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결국 근육에 필요한 영양이 줄어들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져 이런 미네랄 손실이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커피를 동시에 섭취하면 흡수율 저하 플러스 미네랄 손실이라는 이중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커피에 설탕이나 크리머를 넣으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몸은 에너지 공급에 집중하느라 근육을 만드는 일을 잠시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과 커피의 잘못된 조합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 낭비 체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얼마나입니다. 단백질 섭취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로는 약 2잔 정도입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블랙커피는 근육 손실과 무관하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그룹에서는 근육 감소 속도가 22% 빨랐습니다. 즉, 적당함이 근육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물과 함께, 커피는 햇살과 함께. 단백질을 먹을 때는 순수한 물 한 컵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흡수를 도와주고 위를 편하게 합니다. 반면 커피는 아침 햇살과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두 습관을 구분하면 근육은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이 운동 전 근육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운동 30분 전 1잔 정도의 저용량 섭취일 때 한정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반대로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즉, 운동 전에 커피 한 잔은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 쉐이크와 동시에 마시는 커피는 해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침마다 커피와 단백질을 함께 마시고 있지 않은가?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근육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단백질 음료나 삶은 계란을 드시고 30분 뒤 천천히 커피를 즐기세요. 커피 향은 그대로, 근육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당신의 하루는 깨우는 커피가 아니라 살리는 커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챙기지만 간은 조금 세게 한다. 이 말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짠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먹는 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함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둘의 관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기 전에 간과 신장을 거칩니다. 그런데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단백질 대사를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은 수분을 끌어모아 이를 희석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일부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먹은 단백질 중 절반 이상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셈이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글 초과한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아도 근육량이 평균 28%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트륨이 단백질 대사 효소를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은 단백질의 길을 막는 벽입니다. 특히 짠 국물, 젓갈, 장아찌는 문제의 중심입니다. 국 한 그릇만 해도 나트륨 2, 3기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단백질 쉐이크보다 더 큰 부담이 신장에 쏟아지는 셈이죠. 한 번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은 챙기는데 근육이 줄어요. 식습관을 보니 매일 저녁에 간장게장과 청국장을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염분 폭탄이었죠. 제가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들기름과 마늘로 간을 바꾸게 했더니 불과 3주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다리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단백질은 결국 짠맛을 버릴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즉, 나트륨 과잉은 몸이 스스로 근육을 태워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은 단백질의 흡수만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근육까지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염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령이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개기 이하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3배 이상입니다. 식탁에서 짠 만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셈이죠. 짠 음식을 줄이는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만, 젓갈은 반 스푼만. 이 작은 실천으로 하루 나트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간이 약해지면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레몬즙, 식초, 마늘, 참기름 같은 자연간으로 풍미를 더하세요. 입은 만족하고 몸은 편안해집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짠맛은 혀를 속이지만 근육은 속지 않는다. 짠 음식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살리지만 결국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소금 한 숟가락이 근육 100글 앗아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의 간을 줄이는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세요. 그 한 방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짠맛은 잠시지만 근육은 평생입니다. 잠들기 전에 단백질 한 잔은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한 잔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시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단백질을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체디텐 준부는적 없습니다. 몸의 대사 속도가 빠르고 간과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분비 리듬이 약해지고 밤에는 근육 합성보다 재생과 정화 기능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서울대 노화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아침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고 근육 회복률이 23% 낮았습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될 시점에 단백질이 들어와 호르몬 리듬이 흐트러진 결과입니다.
특히 수면 중 천이 떨어지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즉, 단백질은 근육을 키워야 할 영양소인데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근육 회복의 적이 되는 셈이죠. 이건 단지 연구 수치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잠자기 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면 아침에 몸이 더 무겁다고 하셨죠. 그분께 야식 쉐이크를 끊고 저녁 유김씨 이전에 두부와 달걀을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새벽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근육 회복은 먹는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소 느끼신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소화되는 데는 약 3알하시간이 걸립니다. 즉, 밤 9시에 섭취하면 자정이 되어도 위장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위장으로 향해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근육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가 간에 부담을 주어 수면 중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늦은 단백질은 근육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근육 회복을 위한 올바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의학적으로 저녁 6시, 7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단백질이 정확히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야식이 아니라 저녁 약속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는 전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 대부분은 빌40대 대상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의 리듬이 달라 같은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죠. 즉, 젊은 몸에는 보충, 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식이 습관이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단백질 대신 수면티로 바꿔보세요. 대추차, 보리차, 루이보스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 저녁 단백질을 미리 섭취하세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두유 1컵 혹은 계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 공복감이 줄고 수면 중에도 근육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입이 심심할 땐 혀가 아니라 몸을 달래세요. TV를 끄고 조용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건 단백질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 회복법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밤에 쉬어야 자랍니다. 늦은 야식 한 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밤새 조용히 회복의 속도를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의 시간을 바꾸세요. 근육은 음식을 기억하지 않지만 리듬은 기억합니다. 나는 단백질은 잘 챙기는데 운동은 조금 쉬고 있다. 이 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움직임이 있을 때만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바뀝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생리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노인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6개월 동안 1% 감소했습니다. 반면 하루 단 1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병행한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했습니다. 움직임이 단백질의 문을 연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내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를 기계적 자극 메카니컬 스티뮬러스이라고 부르죠. 이 자극이 있어야만 근육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효소 mTOR가 활성화됩니다. 즉, 단백질이 몸속에 있어도 이 효소가 깨어나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걷기 한 번이 약 한 스푼의 단백질보다 강력한 근육약입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움직임 자체가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니까요. 그래서 쉬면 낫겠지 하고 멈추지만 그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시작입니다. 근육이 줄면 더 약해지고 더 쉬고 싶어지고 결국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감소 악순환 사르코페닉 스파이럴 이라 부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그랬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2번씩 챙겨 드셨지만 허벅지 근육이 점점 줄고 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은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그분께 하루 10분씩만 집 안을 걷게 했습니다. 처음엔 계단 3개도 숨이 찼지만 3주 후에는 마트까지 걸어가셨고 6주 후엔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단백질은 먹는 게 아니라 써야 근육이 되네요. 이처럼 단백질은 움직임이 있을 때만 살아나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엔 짧고 자주, 천천히 가 원칙입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TV 보며 다리 들기 10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자극이 근육 속 효소를 깨우고 단백질을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으로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일부 연구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적 유지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백질이 운동 신호 없이 머무는 시간은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합니다. 즉,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이 더 무겁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고여있는 영양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하루 10분만 움직이면 단백질은 살아있는 근육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 복도를 걷고 팔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단백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근육의 첫 숨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단백질 조합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까요? 그 대답은 단 2주면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주면 단 14일 만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옵니다. 그걸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가벼움입니다. 이전에는 일어날 때 몸이 눌린 듯 무겁고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었다면 2주 후에는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덜 버겁다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이 미세하게 회복된 증거입니다. 몸의 중심 근육이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의 안정입니다. 단백질 흡수가 좋아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간식 욕구가 줄어들죠. 서울대 노화영양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백질 조합식을 2주간 유지한 그룹은 식후 공복감 점수가 평균 32% 감소했습니다. 즉, 폭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충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신호는 피로의 감소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유산균이 균형을 이루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대 연구에선 이 조합식을 실천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피로도 지수가 2주 만에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오후에도 눈이 덜 감기죠.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네요. 이 말이 들릴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이 늘면 호르몬과 감정이 함께 변합니다. 단백질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되면 기분이 안정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따라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부드럽게 옵니다. 드라마틱하게 몸무게가 줄거나 근육이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덜 피곤하고 덜 아프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서서히 강화되는 근육 반응, Slow Adaptive Response 이라고 합니다. 빠른 변화는 쉽게 무너지고 느린 변화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변화는 겉으로 작아 보여도 속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몸은 매일 당신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그날의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잔의 물, 이 모든 것이 내일의 근육을 만듭니다. 단백질 흡수를 위한 올바른 조합식을 시작한 지 2주가 되면 몸은 이미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리듬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회복의 언어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근육은 한번 잃으면 다시 키우기 어렵지만 방향을 바꾸면 언제든 살아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오늘 배운 단백질 조합식입니다. 2주 후 거울 앞에 선 당신은 확실히 느낄 겁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덜 아프네. 다리에 힘이 생겼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고마운 대답입니다. 이제 남은 건 꾸준함 뿐입니다. 근육은 하루에 한 숟가락씩 쌓이고 한 걸음씩 자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은 지금 이미 당신 편입니다. 근육이란 단순히 몸의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과 의지의 흔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60세를 넘어서면 근육이 남아있다는 건 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힘이 빠져서 뭐든 귀찮아요. 하지만 그 힘이 단순히 몸의 근육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도 근육은 단순한 물리적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는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도파민과 세로토닌, 즉 행복과 의욕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죠. 그래서 움직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곧 정신의 연료인 이유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신경학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단백질 식단만 조절하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 플란, 가벼운 근육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8주 후 두 그룹의 우울감 감소율은 각각 14%, 미어스리 줄 2%, 즉 근육이 회복되면 정서도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몸의 자극이 마음의 회복을 이끄는 것이죠.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빛이 흐릿하던 환자들이 근육이 회복되면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당당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탱하는 기둥임을 알게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직 내 몸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빛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이 약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셨죠. 그분께 단백질 조합식과 함께 하루 15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마트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그분이 제게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나은 것도 좋지만 내가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더 좋아요. 그 한마디 속에는 근육보다 깊은 자존심의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육은 단지 걷고 앉고 일어서는 힘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자율성, 이 존엄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최근 미국 노인정신의학회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같은 연령의 근육이 적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40%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있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움직임은 곧 삶에 참여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믿을 수 있는가? 내 다리가, 내 어깨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가? 그 대답이 예가 될 수 있도록 단백질 한 숟가락과 작은 움직임을 오늘도 이어가세요. 근육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단백질의 힘이 아니라 의지의 근육 덕분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근육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지 몸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 그리고 당신의 웃음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노인 전용 조합식을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단 3끼, 3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엔 단백질 플라, 비타민 D 플라, 유산균 계란 1개, 두유 1컵, 그리고 요구르트 1잔. 그 조합이 당신의 근육을 깨웁니다. 아침 햇살을 10분만 받아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단백질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점심엔 단백질 플러스 칼슘 두부, 멸치, 시금치, 고등어. 이 중 하나라도 접시에 올려두세요. 칼슘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짠 음식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간을 대신하세요. 짠맛은 잠시지만 근육은 평생입니다. 저녁엔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3, 단 유감시 이전에. 늦은 단백질은 근육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녁 유입시 이전에 생선 반찬이나 들기름 한 방울을 곁들이면 그날의 단백질이 밤사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 후엔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표정에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며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당신의 몸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조합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본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근육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한 숟가락, 한 미소를 남겨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